일단 틀린 거 적어놓고 치는데 일단은 저희가 유형 시행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반 사건 이거는 그냥 나중에 배반 사건을 좀 건들고 나서 확률에서 6건 하면서 좀 건들고 나서 다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119번 199번 A에서 C를 갈 때 B를 거쳐갈 확률 이거 왜 틀려요? 다시 있어요. 있어요. 난다. 좀 플레이 저거 진짜 뻑하면 진짜 뻔히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하고 있었는데 내일 콘서트 중간에 나올래? 근데 고3 때는 중간에 나오는 건 좀 이제 양심적으로 200번은 어떻게 풉니까? 양식 200번 뭐 하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니까 어떤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구랑 누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2랑 5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넣을 거 뺄까 해서 되는 그렇지 2랑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와 5를 제외한 1을 넣을지 말지 3을 넣을지 말지 4를 넣을지 말지 6을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해서 16가지인 거죠. 그쵸? 참고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2의 6제곱. 그러니까 94. 그래서 얼마? 4분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랑 5는 필수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뭐 부분집합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도 얘기를 하는 거고. 201번은 한 변식이 0보다 뭐 할 때? 서로 다른 두어근이니까. 작을 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순서상 가면 되는 거죠. 그쵸?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때 b값 잡으면 되는 거고 이 조건 보면 a제곱보다 4b가 크면 되는 거니까 a가 1일 때 b로 가능한 거는 6개 5개 2일 때는 네가 해. 그렇죠. 예. 208번. 뭐라고? 근데 이거는 여기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응. (209번) 모든 경우에도 900 곱하기 5 이게 어떤 특정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또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할아버지 같은 자리가 여기 A랑 여기 A 같은 자리죠. 회전하면 BB 같은 자리고 요 자리랑 요 자리 같은 자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은 자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은 자리니까 구분되는 자리는 모두 몇 개? 5개. 그러니까 5자리 중에 하나를 시작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9팽. 이게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짧은 쪽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죠. 그쵸?
그냥 이쪽에 이렇게 이웃해서 앉는 경우인데 어차피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 보면 돼요? 이쪽만 보면 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을 때는 여기 할머니가 앉고 나머지 8명 둘러앉으면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을 때는 할머니가 여기 앉고 나머지 8명이 둘러앉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나머지가 둘러앉는 게 8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5 곱하기 9팩분의 2 곱하기 8팩이 되는 거고 8팩이랑 9팩 약분하면 9 남으니까 45분의 2 이런 식으로. (210번) 210번은 뭐 하는 거야? 사람 A, B, C 3명의 사람이 호텔 4개에 앉는 거. 그러니까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있는 애들이 1번 호텔, 2번 호텔, 3번 호텔, 4번 호텔에 투숙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랑 같아요? 함수에서 대응관계 잡는 거랑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누가 어디 갈래? 누가 어디에 갈래? 그쵸?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선택할 수 호텔 몇 가지? 네. 4가지. B도 4가지. C도 4가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전부 다 다른 호텔에 투숙하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어떤 호텔에 투숙하면 B는 A가 투숙한 호텔 제외한 나머지에 투숙하면 되는 거니까 4, 3, 2가 돼서 얼마? 24.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P는 64분의 24. 그러니까 얼마? 8분의 3. 자, 그 다음에 211번은 가, 사과, 귤, 배, 감, 복숭아, 키위가 한 개씩 있는데 이 6개의 과일을 갑을병 3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사과와 귤은 갑이 받을 확률. 그러니까 전체 이거 전체 경우에서 모르겠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게 뭐야? 이게 65만. 적으라니까요. 아니지 남김없이. 210번이잖아. 자, 지금 뭐가 있어요? 사과, 감, 귤, 6의 세제곱. 귤, 개, 복숭아, 키위를 3몇 조금이면 남는. 이걸 누구한테 나는 거예요? 갑을 병한테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사과 받을 사람 과일이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정우야.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과가 받을 사람 누구? 사과 누구 줄까? 갑을 줘야죠. 아니 모든 경우에서요. 모든 경우에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사과 줄 사람 고르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감 줄 사람 고르는 거 3가지, 귤 줄 사람 고르는 거 3가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3의 몇 제곱? 6제곱.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과와 감은 갑이 사과, 귤은 갑이. 그러니까 사과는 갑 주고 귤도 갑 주고. 그러면 나머지 누구만 정해주면 돼요. 나머지 감을 누구 줄지, 배를 누구 줄지, 복숭아를 누구 줄지, 키위를 누구 줄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고. 네,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3의 6제곱분의 3의 4제곱해서 9분의 1. 밑에 것도 똑같은 거예요. 211번도. 함수가 기본적으로 뭐야?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1이 어디 갈지, 2가 어디 갈지, 3이 어디 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5의 4제곱인데 그러면 주어진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잖아.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랑 똑같이. 그렇지. 5, 4, 3, 2 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P는 5의 4제곱분의 120.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 125분의 24. 213번은 350보다 큰 확률. 우선 만들 수 있는 거 모두 몇 가지? 만들 수 있는 거 500, 120까지. 중국어 중복호형인가요? 5의 4제곱. 그거 분의 3300보다 큰 거는 뭐 하시면 돼요? 5로 시작하는 거, 4로 시작하는 거, 그쵸? 그리고 3000부터는 33, 34, 35를 다 세셔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이건 귀찮기만 한 거라서 세는 거는 시간 아까우니까 이 정도는 뭐. 그 다음 214번 112233을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 뭐야? 그냥 이 묶어라 이거죠, 그쵸? 얘네 이웃해라, 얘네 묶어서 계산해라, 묶어서 하나로 봐라. 근데 그러면 묶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얘네 구분 안 되니까 묶는 방법 한 가지죠. 그러니까 묶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러면 묶인 거에다가 1, 2개, 3 하나 얘네를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쵸? 100하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잡혀가는 거 아니고 4개 중에서 얘 놓을 자리 하나 고르고 1 놓을 자리 2개 골라서 1 채우면 나머지 3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12. 뭐 나누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 편해서 이렇게. 모든 경우는 안 보였구나. 그냥 모든 경우에서는 이건 사건이고. 이걸 모르겠어요. 모든 경우에서는 뭐예요? 1, 1, 2, 2, 2, 3을 나열하는 거니까 몇 개 나열하는 거예요? 600하고 6개죠. 그러면 6자리 중에 1, 2개 넣을 자리 60. 그렇지. 60. 그러면 1, 2개 났어요.
그 다음에 2 놓을 자리 몇 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남은 4자리 중에서 2 놓을 자리 3개 고르면 돼. 4자리 중에서 2 놓을 자리 3개 고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5 곱하기 4에서 60까지. 그러니까 확률 P는 60분의 12. 그래서 5분의 1. 그 다음에 216번은 1, 2, 3, 4에서 1, 2, 3, 4로인데 얘네 대응한 거에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그럼 합이 7 되는 걸 순서상으로 써보면 1, 1, 4 1, 1, 1, 4거나 1, 2, 2, 1, 2, 2, 2거나 또 1, 1, 2, 3 1, 1, 2, 3이거나 끝. 그러면 1, 1, 1, 4가 되는 건 얘네 중에 3개는 1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4로 가는 거죠. 이걸 정해주는 방법의 수는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41. 아니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41. 4개 중에 4로 갈 거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얘 1, 2, 2는 41. 얘도 4개 중에 1로 갈 거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4개 중에 1로 갈 거 2개 고르고 남은 2개 중에서 2로 갈 거 하나 더 고르고 그쵸? 물론 뭐 입획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몇 개? 12개. 그러니까 모두 다 더하니까 몇 가지? 20가지. 참고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얘네가 자유롭게 가니까 4에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64분의 5. 그러니까 계산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고 그냥 순열 조합 쪽이 순열 쪽이라서 근데 조합을 제가 쓰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선택을 더 좋아해서 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가야지. 자, 뭐 오늘 하는 거라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 집합적인 표현이라도 없고 지금 앞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 즉 사건,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랑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순열이었냐, 조합이었냐, 그리고 등등등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거죠. 그래서 예제사는 조합을 써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조합을 썼기 때문에 특히 뭐 저건 없지만 자 일단 예제 4번에서 보면 조건이 뭐냐면 주머니 속에 흰 공이 몇 개? 5개 있고요. 검은 공이 3개 있고요. 빨간 공이 2개 들어있는데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얘는 공을 몇 개 꺼냅니까? 2개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인데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흰 공 5개는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죠. 해요. 이요? 네. 확률을 구할 때 얘네들을 다 구분합니다. 왜?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랑 빨간 공의 개수랑 다 어때요? 다르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은 구분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 공 5개를 서로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다 서로 다른 걸로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10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몇 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10개의 공이 있는 거고 그 중에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10C2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 가지? 45가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을 꺼낼 때 둘 다 흰 공을 꺼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 흰 공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이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거. 5C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공은 다 다른 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색깔이 같다고 그러면 그럼 얘네들 구분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없애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다르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확률 P는 45분의 10 그래서 얼마?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은요. 뭐예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다른 색일 확률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10C3 그치 10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10C3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20이 되는 거죠. 그쵸? 120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모든 색의 공이 다 달라야 된다니까. 공 3개가 전부 다 다른 색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흰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씩 꺼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꺼낼 때 순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흰색 하나 꺼내는 거 뭐예요? OC1이지. 흰색 5개 중에 하나 꺼내고. 그쵸? 검은색 꺼내는 거. 검은색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그래서 몇 가지? 30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전체 120개 중에 30까지니까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을 꺼낼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옆에 거 풉니다.
연속된 수잖아요. 연속된 두 수의 곱이 72가 되는 거.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방정식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생각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곱이라는 걸 보는 거라서 그냥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예제 5. 어려워. 네? 어려워. 아니요, 쉬워요. 그냥 기하학적 확률인데 기하라는 게 뭐예요? 도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형에서의 확률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거는 넓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확률은 뭐냐면 확률이라는 게 그냥 넓이의 b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넓이의 b. 그러니까 넓이의 비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원형판에 1, 2, 3, 4가 적혀 있는 원형판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트를 던졌을 때 3을 맞출 확률은 4분의 1. 그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이 원의 넓이를 그치 S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3인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 S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확률 P가 S분의 4분의 1 S가 돼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도형적 원판이나 이런 도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넓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고요. 원래는 나중에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가 시간적인 개념까지 시간적인 흐름까지만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데 막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정호 맨날 늦잖아요. 맨날 또 정호가 맨날 늦지 맨날. 그래서 어떤 두 친구가 정신에 20분이에요.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두 친구가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 30분에 만나던데.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야. 근데 둘 다 좀 지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절대 2시까지 늦진 않아. 그래서 1시랑 2시 사이에 오는 친구들이야. 1시간 정도 늦는 친구들인데 성격이 둘 다 못 와가지고 A나 B나 둘 다 20분 도착하고서 20분 기다리고 안 오면 그냥 집에 가요. 우리 그러진 않아.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1시랑 2시 사이에서 올 건데 얘는 지각하는 애들이라 1시, 2시에 올 건데 한 명이 먼저 오면 절대 20분 이상 기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0분에 도착했어. 그럼 얘는 몇 분까지만 기다려요? 30분까지만 기다리는데 B가 40분에 오는 순간 얘를 못 만나는 거야. B가 50분에 와도 못 만나. 근데 B가 20분에 오면 만약에 제일 일찍 만날 온 수 놈이 있는 약간 55분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만나는 거죠. 뭐라고요? 제일 일찍 온 놈이 55분에 나왔어. 55분에 만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 둘 다 안 왔는데 A가 먼저 왔어요. 근데 55분에 왔어요. 그럼 무조건 만나는 거죠. 그건 A가 먼저 올 때지. 근데 B가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왔는데 그거에 55분이면 무조건 만나는 거.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것도 좀 고려해서. 그래서 이거를 넓이화 시켜요. 얘네들이 있는 거를 시간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도착해서부터 기다릴 때까지를 좌표 평면에 A가 10분에 도착했으면 20분까지 더 기다리는 소리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이제 B가 와서 만나는 부분에서 넓이가 겹치는 부분이 전체 넓이 얼마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도 도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하가 여러분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지만 물론 약간 변형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은 다양한 흐름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도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다.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풀어주는 것까지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예제 5번 보면 도형적으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인데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P를 찍었을 때 이 삼각형 ABP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이거거든요. 자, 이건 당연히 예각이겠죠. 자, 우리가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크면 둔각, 그쵸?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이잖아요.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P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원에서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P가 이 반원 위에 어디에 있더라도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둔각이 되려면 그거보다 커야죠. 각이 더 커야 되니까 얘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될까요? 더 안쪽에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안쪽에 있어야 둔각일까요? 안쪽. 바깥쪽이 안쪽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을 때? 이 원 안에 있을 때. 그럼 번호는 크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정사각형 크기분의 번호 크기. 정사각형의 넓이로 가는 거죠. 도형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 4인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뭐예요? 이 반원 안에 있을 때죠. 그쵸?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니까 반원 넓이니까 2분의 1 파이.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P는 4분의 2분의 1 파이니까 얼마? 8분의 파이.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뭐로 하는 거예요? 넓이적인 개념으로, 도형적인 넓이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둔각을 때는 예각을 때는 이게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얼마? 16
사건의 둔각은 어디예요? 얘가 뭐예요? 얘를 제외한 이쪽이죠. 이쪽이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넓이에서 얘 넓이를 뺀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넓이 분의 이거. 아 그러면 저기 전체 넓이에도 16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한글씨는 실력이 에? 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같아요. 크거나 같다. 평면적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회의 값은 뭐 이건 길이로 가는 거죠.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인지.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뭐 같은 거까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 전체 길이가 얼마? 10인 것 중에 설마 이거 정수로 계산합니까? 아우 야 이거 정수예요? 아이고야 고3이 이거 1, 2, 3탈 쓰고 있네. 아이고야. 원래 쳤어요. 잠깐만. 이거는요? 응? 수직선상에 나타나면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0이랑 1을 지나는 2차 함수잖아요. 근데 함수라는 거예요? A에 대한 함수로 봐야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디야? 6이랑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0보다 뭐한 쪽?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6이랑 1보다 크거나 같다. 야 이거 전체 넓이 얼마로 보는 거야 지금? 아니었는데 뭐 1분의 이거 얘는 분모가 1분의 1분의 이거는 감소는 되는데 확률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부등식만 전체 넓이를 다른 걸로 봤으면 수직선을 거기 맞춰야 되잖아. B제곱 마이너스 H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H가 0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아니죠? 돈 쉬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0이랑 1 왜 안 돼요? 아니라고요? 커피만 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인 10인 3분으로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정훈아치 그게 똑같아요. 정수 1, 2, 3, 4만 보고 있어요. 실수인데 0.1은 안 돼요? 0.2는 안 돼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거 자연수인지 아닌지 조건 있으면 봐야지. 초등학교 애들이 나하는 얘기를 이걸 고등학교 3학년이 당연히 1, 2, 3, 4 생각 안 되죠. 그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체 이게 모든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로 보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야. 길이 전체 길이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거죠. 그쵸?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그냥 얘도 이제 뭐예요? a에 대한 2차식이란 말이에요. a를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솔직성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0이랑 1에서 만나는데 그 값이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만큼과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만큼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때 사건은 비율, 길이로 나타내면 얼마인 거예요? 9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 P는 10분의 9 이렇게 되죠. 좀 쉬었다가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하도록 하죠. 어디가?
말이 안 나. 답이 왜 개발도 잘하기? 1대1이야 그래도 1대1이야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추천해도 그래도 1대1이야. 빠르게 트리플. 트리플 정도 하면 되나? 메가가 주력이. 메가가 진짜 실력이 대장은 없어. 매주. 야전 노래가 나와. 야 너. 카드가 너무 맛이 없네. 와 딜러가 없다 죽었다. 또 메이커 간다. C 아니라고. 뭐라고? C. 버틴다. 아 까비. 사람 그냥 걔는 한 어, 걔는 기사 2박까지 만점을 요 정도는 해야지. 만점인데? 1500점인데. 개초인데? 오. 안돼. 뭐야? 뭐야? 고드릴이야? 모르겠어 너. 뭐 블로그 없는 난 드래프트 국밥인. 인정. 안돼. 블로그 봐. 인정. 너무 연습은. 아, 네, 맞아. 아무것도 없어. 아, 찌릿찌릿까지 있다고? 말이 안 돼. 이알이 카운터다. 아, 저건데 맞는다고 또. 저거 하늘 때릴 수 있냐 저거? 다이너마이트 던지니까. 안 돼. 또 밀어야 되잖아. 달려오는데. 셀리. 잠깐. 잠깐. 뭐 있어? 말고? 아 씨. 오늘 좀 오버하지 않았어? 아니. 아, 저 안다는 거 뭐야 저거? 계산. 꽂았네. 보지 마. 저거 안 다는 거. 뭐 하십니까? 한 7천 점 되면 되는데 발가락으로 해봤거든. 아, 맞아. 은근 할만해. 근데 정확히 컨트롤하면 롤 자기가 딱 정하고. 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확률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덧셈형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 말 그대로 확률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라 확률인 상태에서 즉 확률끼리의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끼리,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서는 그냥 했는데 지금 연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확률끼리의 연산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주머니에서 1이 적혀 있는 공이 3개, 2가 적혀 있는 공이 2개일 때 1이 적힌 공을 2개 연속으로 꺼낼 확률은 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까는 뭐 그냥 5C분의 3C로 했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시력을 생각해 보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그치. 내가 처음에 1번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 두 번째 또 1번을 꺼낼 확률이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4분의 2 이렇게 계산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가겠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그냥 이런 거잖아 라고 했던 것들을 좀 더 정의해 나가면서 보다 확실하게 좀 더 정의를 하면서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확률끼리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 집합적인 부분으로 집합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집합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어떤 상황들을 이용해서 확률끼리의 연산을 계산해 나가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집합이라든지 또는 교집합이라든지 아시겠어요? 또는 뭐 차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 어디 있어? 뭐 차집합이라든지 또는 여집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확률끼리의 연산을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 뭐뭐였습니까? 나오는 결과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죠. 6가지. 그거를 전체 집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그냥 대충 개념적인 말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얘네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본 공간에 있는 1, 2, 3, 4, 5, 6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건 A는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사건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뭐예요? 사건 A는 얘네들 중에서 짝수인 거니까 2, 4, 6이 되는 거고요.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소수 뭐 있어요? 2, 3,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고요. 얘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 6분의 5.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집합적으로 표현하니까 합집합을 다 봤네. 사건 A 그러면 뭐예요? 사건 A는 2, 4, 6이고요. 그쵸? 사건 B는 2, 3, 5인데 얘네들이 또는이니까 뭐예요?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 3, 4, 5, 6이 되고 얘 확률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죠. 그쵸? 그러면 집합에서 이 수,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모든 집합의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이게 모든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합에서 수,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해 버려요? 원소의 개수 집합에서 NS분의 NA 표면 공간에 원소의 개수를 N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S분의 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이제부터 얘기할 때 PA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건 A의 확률 PA는 NS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분의 NA 사건 A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 속한 원소의 개수 이렇게 보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S분의 N인데 합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NS 6분의 NA 합집합 B 5 이렇게 돼서 6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건데 얘네들을 뭐로 계산하겠다? 확률끼리의 연산으로 바꾸겠다. 아시겠습니까? 확률끼리의 연산으로 바꿔서 계산하겠다. 그러면 우선 다시 돌아가서 N A 합집합 B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했습니까? N A 합집합 B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확률로 바꾸고 싶어.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NS분의 NA가 뭐가 돼요? P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뭐로 나눠요? 양변을 NS로 나눠버린 거예요. NS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NS분의 N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P A 합집합 B는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는 거다? PA A가 일어날 확률과 PB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에서 P A 교집합 B 뭐예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또는이니까 그리고니까 그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 걸로서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걸로 가겠다. 왜? 그냥 원소의 개수 세는 거에서 확률 NS로만 나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했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구했던 방법을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이제부터는 물론 이 방법을 그냥 쓰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미적인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PA는 2분의 1인 거고 PB도 2분의 1인 거고요. 그쵸? PA 교집합 B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A이면서 B인 거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A에 속하고 B에서 2죠. 그쵸? 그러니까 교집합 확률은 6분의 1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 또는 2가 일어날 확률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교 B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6분의 5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요거 NA, NB 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는 거는 솔직히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어쨌든 전체 원소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도 맞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PA, PB라고 줄 거라고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PA, PB만 갖고 계산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어떤 사건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거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거야.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에서 구하실 때는요 꼭 이런 식의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배반 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뭐죠? 배반하는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 배반 사건이죠. 그쵸? 추가로 없는 사건. 그치. 그래서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사건인 거고요. 집합에서는 얘네 뭐로 불렀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공통인 교집합이 없을 때를 서로 소라고 하고 교집합이 보일 때 공집합일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배반 사건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배반 사건은 합집합을 구할 때 PA 더하기 PB 하고 PA 교 B에서 얘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A나 또는 B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0. 배반 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얘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PA 합집합 B를 PA 더하기 PB로 구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배반 사건인 경우가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경우예요. 뭐냐면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클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사위 던졌을 때 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B를 구하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A가 1일 때랑 2일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A가 1인 경우랑 A가 2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얘네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그냥 얘네들 자유롭게 더하는 거예요. 공통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A가 1인 사건, A가 2인 사건 전혀 같이 일어날 수 없죠. 이렇게 그냥 뭐뭐 1대, 뭐뭐 1대, 뭐뭐 1대를 계산하는 것들 다 배반 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면 뭐뭐 1대, 얘 1대면 얘는 안 되니까. A가 1일 때랑 2일 때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이 배반 사건의 성질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확률끼리 더해도 된다. 어차피 교집합 없으니까.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우리가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그 배반 사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해도 된다. 근데 배반 사건 중에 또 유명한 애가 누가 있냐면 배반 사건의 대표적인 애가 여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 얘네들은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집합이죠. 왜냐면 집합에서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은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N A 여집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A 여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죠, 그렇죠? S로 봅시다.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부분, A 차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 A 여집합은 어떻게 해요? NS에서 NA를 빼면 되고요, 그렇죠? 이거를 확률로 계산하고 싶으니까 전부 다 뭐로 나눠요? NS로 나눠요. NS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P A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P A 여집합은 NS분 NS니까 1 마이너스 PA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을 뺀 거랑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P 우리가 어떤 사건 A를 구하고 싶으면 1에서 P A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을 빼도 된다. 이 안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곱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더하기만 하는데 곱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조건부랑 독립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 보통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자, 그래서 문제로 가면 여러분이 선택지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꼭 확률로 계산하라는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확률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 또는 확률로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둬라 라는 느낌이지 무조건 확률로 계산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자, 6번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로 계산하니까 저도 그냥 확률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1번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가 같은 색일 확률. 그러니까 어떤 주머니에 검은색이 5개가 있고 검은색이 4개구나. 흰 공이 5개가 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가 같은 색일 확률 이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얀색 흰색, 여기 흰색을 꺼내는 경우가 있고요. 검은색을 꺼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흰인일 때랑 둘 다 검검일 때 이때요. 자, 2개 다 흰색일 확률은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52 5분의 36분 아니지. 전체 공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9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C 2분의 36분에 맞구만 5C 뭐라고요? 36분에 답 30분에 얘기하신 거예요? 30분에 10 해가지고 18분 5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거나 이거 흰색일 확률이 18분의 5 검은색일 확률이 9C 2분의 4C니까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더해요 근데 이때 요게 뭐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둘 다 흰색이거나 둘 다 검검인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니까 얘 또는 이 흰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검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사건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 더하기 PB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PA 더하기 PB니까
18분의 5 더하기 6분의 1에서 18분의 8,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뭐 또는 뭐뭐 1대 뭐뭐 1대 얘네가 배만 사건이니까 그냥 얘네들 더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가능했던 거야 라고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100일장에 참가한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각각 5명, 4명, 3명. 그러니까 1학년이 5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3명 신청을 했어요. 신청자 중 임의로 뽑은 학교 대표 2명이 같은 학년일 확률. 그러니까 얘도 어떤 경우? 1학년인 경우 둘 다 2학년일 확률. 세 번째, 둘 다 3학년일 경우 이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1학년일 경우랑 2학년일 경우랑 3학년일 경우는 전부 다 배만 사건이니까 얘네들 중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각각 구하면 된다. 그래서 더하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곱셈까지 배웠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1학년일 확률 어떻게 됩니까? 둘 다 1학년일 확률 전체 몇 명 중에? 전체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1학년이야. 12분의 5. 12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뽑고 나서 남은 몇 명 중에? 11명 중에 뽑았는데 그게 1학년이야. 4. 그래서 132분의 20.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미래지향적으로는 이거예요. 이렇게 확률 뭐 하시는 거예요? NC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2학년을 둘 다 2학년 뽑는 것 12분의 4 곱하기 11분의 3에서 132분의 12가 되는 거고 둘 다 3학년 뽑는 건 12분의 3 뽑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 남은 2명 중에 뽑은 거니까 2 해서 132분의 6이 되는데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더해도 된다. 왜? 동시에 일어난 사건 없으니까. 그래서 132분의 38 약분해서 66분의 19까지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덧셈의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는데 여러분 이미 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지금 다 수준에서는 이거죠. 12C 12명 중에 2명 뽑는데 그게 5명 중에서 2명 뽑을 확률 이걸로 계산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편하게 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다. 6-6-6-3 합니다. 선생님 저 돼요 저거? 먼저 하고 있는 거. 네? 하라고 하세요. 숙제나 좀 잘해오면 좋겠어요.
둘 다 짝수거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뽑거나 이거죠, 그쵸? 나누는 건 나누는 거죠. 내가 짝수만 두 장을 뽑는 경우랑 전체에서 그 짝수 홀수 하나 두 개, 홀수 하나 뽑아도 뽑는 돼요? 경우랑 짝수 하나를 먼저 뽑은 다음에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건 아닌데. 네,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홀수 뽑는다고 하면은 5 곱하기 4 안 되는 거 같아요? 뭐라고요? 5 곱하기 4 둘다 홀수요? 순서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C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가 뽑을 때 순서를 생각 안 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순서를 생각하고 뽑냐 안 하냐 그러면은 순서를 생각하고 뽑았으면 앞에는 90이 됐어야지. 5C 그치 50을 써야지. 10 30 왜냐면은 순서를 생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4-, 그러니까 뭐야 6-3번에서 보면 얘네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마지막 공부를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로록이나 그러면은 10장 중에 3장을 뽑는데 홀수만 뽑는 거는 5C3 이거죠. 10장 중에 3장 뽑는데 홀수만 뽑는 거는 12장 그러면 120분의 10해서 12분의 1이고
있어요. 짜자. 홀짝짝, 홀수 하나에 짝수 두 개인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는 120분의 10C3인데 그 중에 홀수 두 개 뽑고 짝수 하나 뽑는 아 120분에 뭐야? 계산 이상해. 120분에 50. 안 되는 사건이니까 더해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예제 7. 여사건의 확률인데,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데 이걸 1에서 PA 여집합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런 거예요. 적어도 한 개 이상 얘기해 봅시다. 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뭐예요? 1, 2, 3, 4, 5 얘네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쵸?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러면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고 네 개여도 되고 다섯 개여도 되는 이만큼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얘 반대되는 사건은 몇 개일 때? 0개일 때 딱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등등등을 다 계산할래? 아니면 0개일 때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뺄래? 그냥 이 선택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적어도란 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선택할래? 이거 할래?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다 주의해요. 너무 많지만 않으면 하나하나 세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을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뺀다라는 개념이 해석이 잘 되는 경우, 여사건에 대한 해석이 잘 되는 경우에는 여사건을 빼는 게 좋고, 근데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들면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석이 잘 되는 선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굳이 적어도란 말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여사건이 좀 더 편할 것 같으면 이거 반대되는 사건이 더 편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사건을 구하시면 돼요. 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에 따라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넘어가면 1번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자, 이거는요. 주사위를 던진다. 순서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거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주사위에서 뭐가 나오냐? B 주사위에서 뭐가 나오냐? C 주사위에서 뭐가 나오냐?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얘네들 같을 확률. 적어도 3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2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은 확률. 전체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셋 다 다른 거 빼주면 그러니까 A, B가 같고 C만 다르거나 A, C가 같고 B가 다르거나 B, C가 같고 A만 다르거나 이쪽인데 B, C가 A가 다르거나 또는 A, B, C가 전부 다 같거나 이거거든요. 두 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거나 셋 다 같거나 이걸로 계산할래? 아니면 A, B, C가 다 다른 경우 반대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할래? 이거 할래? 이거예요. 이 선택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편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A, B가 같고 C만 다른 경우 이걸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A, B, C가 다 다른 경우로 계산을 할 거냐? 자, 이쪽 계산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이 사건 P, A 여집합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A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주사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모든 경우에서 주사에 던져서 첫 번째 주사에서 눈이 나올 수 있는 거 6개죠. 그쵸?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얘네들의 수가 다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A 나온 거랑 B 나온 거가 있으면 A에서 나오는 게 B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또 B에서 나온 것도 안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6, 5, 4가 되는 거예요. 약분 하니까 얼마? 9분의 5.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 9분의 5.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얘의 확률은 뭐가 된다? 1-9분의 5에서 9분의 4다. 이거의 확률은 9분의 4예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난 이걸로 계산할래. 이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A, B가 같고 C가 다른 확률.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서는 똑같습니다. 666 나오는데 A, B 같은 거니까 뭐예요? A, B에 동시에 들어갈 거 하나 고르고요. 그쵸? 나머지 C에 들어갈 거 5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분의 5가 되는데 그게 얘 때도 어때요? 똑같고 얘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1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A, B, C가 다 같은 거는 666분의 6이 되는 거니까 36분의 6. 36분의 1. 1을 더해주면 36분의 16 해서 4로 나누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사건을 써라 라고 하는 것보단 둘 중에 좋은 방식을 택해라가 맞는 겁니다. 이 방법도 되고 저 방법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라는 거고 일반 여사건이 편하긴 하니까. 자, 그리고 2번 세 눈의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 2번 같은 경우에는 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3이 있는 거죠. 얘가 3의 배수거나 나머지 두 개가 3의 배수 아니거나 얘가 3의 배수거나 얘가 3의 배수거나 또는 얘랑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3의 배수 아니거나 3의 배수가 두 개고 얘만 아니거나. 이거는 그냥 3이랑 6 둘 다 없는 걸로. 그치? 그래서 이 경우를 세는 것보다 반대되는 경우 뭐예요? 셋 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훨씬 쉬운 경우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3의 배수가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고 2개 들어있어도 되고 셋 다 3의 배수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을 계산하느니 이거 계산하면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셋 다 3의 배수 아닐 거 확률 P, A 여집합의 확률은 똑같죠?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3의 배수가 아닌 거 4개씩 있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27분의 8.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PA는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는 거니까 27분의 19. 무조건 6건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구하는 거랑 그거 반대되는 경우랑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 확률이 저는 63인 거예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하죠. 부분집합이 3개. 부분집합이 3개 있습니까? 원소가 6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6제곱 64개 있습니다.
그때 임의로 3개 같은데. 아. 소수가 아닌 모두 소수가 아닌 확률이니까 소수가 아닌 것만 있는 거죠. 얘는 그냥 굳이 6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 소수가 아닌 확률이니까 그냥 제가 소수가 아닌 것만 세개보겠다. 아닌 거에서만 세개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네? 현실로 중에 세개 맞아요. A가 없는 게 몇 개? A가 없는데 이해 오제곱게 하는 거기서 3개 오는 거. 모르겠네. 이해 오제곱에서 3개 보는 건가? 아 그렇네. 전체가 64개에서 이게 우주에서 3개를 고르는. 자, 7단에 집어넣으면 집합 S가 A, B, C, D, E, F 6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얘 부분 집합 중에서라고 했어요. 얘 부분 집합 뭐 있습니까? 공집합도 있고요. A만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고요. B만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고요. 뭐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모두 몇 개입니까? 제 부분 집합, 공집합, A만 원소로 갖는 거, B만 원소로 갖는 거 등등등 해서 이게 모두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집합에다가 원서를 할 건데 얘를 넣을지 말지 넣는지 말는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총 2의 6제곱 64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부분집합 뭐예요? 어떤 집합을 만드는데 거기에 A가 있는지 없는지 B가 있는 거 없는 거 C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64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3개의 집합을 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하는 수는 모든 경우의 수 NS는 6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 64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근데 A를 포함하는 집합이 적어도 1개 있을 확률이니까 적어도 1개니까 A가 1개 있는 경우 A가 2개 있는 경우 A를 포함한 게 3개 있는 걸 구할 거냐 A가 포함된 게 0개일 걸 구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없는 거를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P A 여집합을 계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니까 N A 여집합 이거의 경우의 수는 A 빼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그러면 A가 없는 부분집합들만 고르는 거죠. 그쵸? A가 없는 것 중에 부분집합을 골라요. 뭐예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A는 무조건 안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건 B가 있는 거 없는 거, C가 있는 거 없는 거, D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2의 5제곱 32가 되겠죠. 즉 A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32개 있다라는 거예요. A가 있는 게 A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32개에서 그 중에서 3개만 고르면 A가 하나도 없는 거죠. 6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C 3.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P A 여집합의 확률은 64C 3분의 32C 3인데 이거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6분의 64, 63, 62분의 6분의 32, 31, 30 이렇게 될 텐데 약분이 다 되죠? 6 약분되고 30이랑 64랑 약분되고 31이랑 60이랑 약분되고 63이랑 30이랑 약분되고 남는 거는 2, 21, 2니까 84분의 잠깐 3 하나 더 약분되는데 잘못했다. 저거 뭐야? 12죠? 약분 잘못했다. 10하면 5랑 1 이렇게 되니까 4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여집합이 이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 PA의 확률은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뺀 그냥 계산이 좀 귀찮아 보이셔서 그렇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가 64C 3, 32C 3이 귀찮아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약분해서 정리할 수만 있으시면 계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색 조사하는 것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두젠트 그거의 경우에서 구하는 거지. 이미 한 개 공을 골라 색을 조사해서 넣고 그럼 51하고 아니지 순서가 있는 거잖아. 처음 거랑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한 개를 보고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근데 62가 전체 확률이에요? 5C, 6C, 5CL, 5CL 두 번. 공을 보고 넣고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낸 공, 두 번째 꺼낸 공 두 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을 다시 넣는데요. 공이 몇 개 있어요? 같은 색 공만 넣었잖아요.
처음에 약간 뭘 할지 나눠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를 흰. 그냥 전체 개수가 뭐예요? 전체를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요. 난 처음에 약간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5분의 2. 한 개의 공을 넣고 그 다음에 꺼내는 거니까 그냥 개수는 달라지는 거지. 똑같죠.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오 처음에 꺼내는 거 몇 개? 근데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꺼낼 때는요.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더 넣었으니까 공이 몇 개 있어요? 7 곱하기 뭐예요? 공이 몇 개 있어요? 두 번째 꺼낼 때는. 그치? 그때 6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요. 예. 6개 중에 2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예. 네, 6개 중에 2개. 어쨌든. 15 곱하기 5 맞는 거예요? 네, 5 곱하기 15. 75. 칠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흰공이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흰공이 적어도 하나 포함될 확률이니까 흰공만 2개, 흰공, 검은공 이걸로 계산할 거냐? 그냥 둘 다 검검인 거를 구한 다음에 뺄 거냐? 이거죠, 그쵸? 빼는 게 낫잖아요. 그치. 그러면 검은색인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아, 검검인 거 구해서 빼겠다. 자, 검은색 2번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뭘 뽑았을 때 흰검을 뽑고 두 번째 검검을 할 거냐? 이것 또는 처음에 검을 뽑고 두 번째도 검검을 뽑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첫 번째 검은색 뽑고 두 번째 또 검은색을 뽑느냐? 첫 번째 흰색을 뽑았지만 두 번째는 검은색을 뽑느냐?